안녕하세요. 하슬엄마TV의 하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도 다 끝나고 방학에 들어가죠. 저는 저희 둘째 아이가 고3인데 이번 학기를 끝으로 고등 내신 피말리는 시험기간 10번이 이제 다 지나갔네요. 아이 입시를 한번 치러본 부모이지만 또 한 번의 입시를 또 치를 생각을 하니 좀 아득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녀 키우기 참 힘드시죠? 유튜브 댓글 중에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댓글에 줄줄이 공감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저도 20년간 두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기에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것을 잘 버텨낸 저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것은 완벽한 부모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빼고 다른 집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하루빨리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길 권해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고 아이에게는 그저 충분히 좋은 부모면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이 완벽한 부모에 대한 착각 속에서 워킹맘으로 살면서 일도 자녀 교육도 다 놓치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리를 하는 바람에 번아웃이 와서 거의 2년 동안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 고등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일하랴, 고등 입시 도와주랴, 제 첫 번째 책 출간하랴, 결국에는 몸에 무리가 왔는지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번아웃이 오면 아무 의욕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번아웃이 왔을 때 저는 일상생활만 겨우 간신히 해나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한번 무리가 온 몸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또 한편으로 전엄맘들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도 내려놓았는데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아이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그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 겨누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자식 교육은 짝사랑과 같아서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퍼주다 보니 부모도 고갈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 고갈되는 시점이 아이가 사춘기가 오는 중고등 때가 최고 정점에 이릅니다. 제가 두 아이 20년간 키우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부모는 그냥 아이한테 충분히 좋은 부모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잘 큽니다. 아이가 초등 때는 불안하긴 하지만 따로 아이 성적이 나오지 않기에 아이에 대한 희망도 있으실 거고 또 부모의 눈높이는 이렇게 높은데 아이가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 성적표라는 걸 받아오게 되면서 아이도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성적을 받아오면서 현타가 오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춘기 자녀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거나 부모한테 대들고 반항까지 하게 된다면 너무 힘들고 울고 싶어질 때도 있으실 거고요. 저도 그랬어요. 첫째 아이 때는 무리하게 일하고 무리하게 아이 챙기려다가 번아웃을 겪었다면 둘째 아이 때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아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종달새나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쫑알가리던 아이가 초등 5학년 때부터 꿈을 잃어버리게 되자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이도 저도 무척 힘든 시간을 겪었거든요. 내가 알던 우리 아이가 맞나?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집에서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이 저처럼 아이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여서 인적 자원이 전부라 치열한 입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중등 사춘기 오기 전에 공부 많이 시켜놔야 한다고 무리하게 선행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물론 아이가 공부 욕심이 있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 욕심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과 욕심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사춘기 때 뻥 터져서 공부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이의 표정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모두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우리 아이가 잘 살고 있다면 표정이 좋을 것이고, 아이가 힘들다면 표정이 어두울 겁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년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저의 이 힘든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해준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이한테 잔소리나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붙였을 거고, 그 결과 아이와의 관계마저 망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자녀 키우는데 힘듦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오늘 그걸 저는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첫째가 제 운동을 통한 체력 기르기였어요.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아이가 부모 말을 더 이상 조언이 아닌 잔소리로 여긴다면 이제는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와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둘째 아이 중등 때 아이를 학원에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초등 때까지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냈다면 이제는 좀 거리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아이 초등 때는 저는 운동이란 것을 언감생심 꿈도 못 꿨거든요. 아이와 함께 매일 독서 1시간 하고 복습 문제집 푸는 거 도와주고 나면 밤에 그냥 뻗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도 아이가 중학교 때 학원을 가게 되니까 저한테도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댄스라는 운동을 선택을 했는데, 저녁 먹고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결정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예민하고 까칠한 마음이 좀 더 유들유들해지고, 아이가 공부 좀 못하고 아이가 이번 시험 조금 망쳐도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엄마가 마음에 힘이 있어야 시험을 망친 우리 아이 품어주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마음이 좁쌀이라면 아이를 품어줄 수가 없어요. 아이는 안 그래도 자존감이 바닥나고 자꾸 위축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얼굴 표정까지 어두우면 땅으로 꺼지고 싶을 만큼 힘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 품어주려면 우리 부모들부터 체력을 챙기셔야 해요. 체력을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 고등 입시까지 가려면 부모도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아이 뒷바라지를 잘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운동으로 체력 기르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녀 키우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버티게 해준 것 둘째는 바로 독서입니다. 저는 평일에 1시간, 일요일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2시간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저한테는 마음 수양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힘들 때 독서는 자녀 교육서보다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심리학 서적이나 수녀님, 승려님들이 쓰신 마음 내려놓는 책들을 읽으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 마음 안정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더 큰 고민이 없다는 말도 되거든요. 내 몸과 마음,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드시다면 저처럼 마음의 안정제가 되는 그런 책들을 만나보기를 권해드려요. 자녀 교육이 내 마음처럼 안 돼서 힘들 때 저를 버티게 해준 것 3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아이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저는 일기를 써요. 원래 행복한 사람은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글을 쓰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내적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사는 게 힘들거나 아이 때문에 힘들 때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를 써요. 현재 10년 넘게 매년 1년에 한 권씩 써오고 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하얀 종이에 마구마구 뱉어내면 그 마음을 뱉어내서 그런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힘들다고 쓰다가 힘든 마음을 다 뱉어내고 나면 나중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끝을 맺게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소소한 행복을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젊었을 때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노년이 편안하고, 젊었을 때 좀 편안했던 사람은 노년이 고통스럽다고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겪는 고통의 양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을 안다면 인생이 좀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고통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 거예요. 특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서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유튜버보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재밌는 유튜버들이 많나요? 그걸 이겨내시고 이걸 보고 계신 거잖아요. 육아하시면서, 자녀 키우시면서, 사춘기 아이 키우시면서, 아이 입시 도와주시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나 그것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함께 잘 키워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